협치가 절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월에 추경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국민의당이 협조를 아마 안 해주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의당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아직까지 나와서 사과라든지 뭐 본인의 해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사실 불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추경 문제가 사실 이게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입니다. 바로 일자리 그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걸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15,000명의 일자리를 지금 이제 공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통과돼야 되지만 이번 하반기 때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보여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미지였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좋아하는 건 이미지였지. 실제로 우리가 법으로 생활로 바뀌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당이 결국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들한테 실제로 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돌아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추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추경 심사 하러 들어갔다가 다 나와버렸어요. 간신히 해서 이제 추경 심사가 하도록 해서 말해놨는데 결국 추미애 대표 발언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7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앞으로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겠죠. 그럼 정기국회는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회의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본회의사 넘어가면 결국 이 일자리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돌아오는 발길이 그렇게 가볍지만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이 문제와 관해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추미애 대표 혼자 저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수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추미애 대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를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가 가장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답은 나왔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개인적인 발언이고 원내 대표는 오히려 지금 협치를 하자. 그리고 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거취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버를 거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부가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미애 대표가 이 자리에 남아서 그냥 뭐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넘어선 것이다.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를 지금 사과를 거부하고 사과를 했더니 사과 대신에 부품 공작에 버금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고 심지어는 머리 자르기 또는 지금 검찰 가이드라인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양쪽의 협력관계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왜? 물론 국민의당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흔들리면서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겠으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은 이미 마음에 떠나버리는 거죠. 이거를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 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인지 따져볼 때는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협치의 간절한 대상이어야 할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 그 책임을 추미애 대표가 다 또 나중에 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부에서도 사실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추 대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진짜 추미애 대표의 이번 발언은 여당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발언 같은 느낌이 일단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취 문제건 아니면 진지한 사과건 간에 그런 부분이 없이 국민의당이 그냥 돌아오면 국민의당은 더 우스워집니다. 저런 얘기를 듣고 뭐 여론에 밀려서 우리 다시 국회로 들어올게요. 이거는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그냥 뭔가 협조하는 모양새 자체는 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전면 보이콧하겠다 말해놓고 다음날 추경에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돌아올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없이 이렇게 강대강 측면으로 가다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대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전망을 해주신다면 짧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7월 국회가 좀 파행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들어오셔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여당 내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종합적인 좀 전국 해법에 대한 좀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예. 아마 국민의당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청와대의 입장을 좀 밝혀달라라는 요구도 있으니까요. 청와대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와서 그냥 뭐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넘어선 예. 것이다.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를 지금 사과를 거부하고 사과를 했더니 사과 대신에 부품 공작에 버금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고 심지어는 머리 자르기 또는 지금 검찰 가이드라인 네.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예. 앞으로 양쪽의 협력 관계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왜? 물론 국민의당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흔들리면서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겠으나 네.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은 이미 마음에 떠나버리는 거죠. 이거를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 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인지 따져볼 때는 그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협치의 간절한 대상이어야 할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 그 책임을 추미애 대표가 다 또 나중에 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 내부에서도 사실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추 대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진짜 추미애 대표의 이번 실제로 우리가 법으로 생활로 바뀌어진 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당이 결국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들한테 실제로 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돌아볼 시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추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의 추경심사 하러 들어갔다가 다 나와버렸어요. 간신히 해서 이제 추경심사가 하도록 해서 말이 나왔는데 결국 추미애 대표 발언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무산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7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앞으로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겠죠. 그럼 정기국회는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회사로 넘어가는 것이고 본회사 넘어가면 결국 이 일자리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돌아오는 발길이 그렇게 가볍지만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이 문제와 관해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네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추미애 대표 혼자 저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수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추미애 대표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를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예. 그런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가 가장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답은 나왔죠.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렇죠. 그어야 개인적인 발언이고 원내 대표는 원래 지금 협치를 하자. 그리고 또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거취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버를 거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부가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미애 대표가 이 자리에 협치가 절실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추경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월에 추경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국민의당이 협조를 아마 안 해주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국민의당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아직까지 나와서 사과라든지 뭐 본인의 해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사실 불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추경 문제가 사실 이게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입니다. 바로 일자리 그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이걸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15,000명의 일자리를 지금 이제 공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통과돼야 되지만 이번 하반기 때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보여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미지였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좋아하는 건 이미지였지. 발언은 여당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발언 같은 느낌이 일단 좀 강하게 예. 들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드셔야 네. 돼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취 문제건 아니면 진지한 사과건 간에 네. 그런 부분이 없이 국민의당이 그냥 돌아오면 국민의당은 더 우스워집니다. 저런 얘기를 듣고 예. 아유 뭐 여론에 밀려서 우리 다시 국회로 들어올게요. 이거는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추경심사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국민의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그냥 뭔가 협조하는 모양새 자체는
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의당도 지금 해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 전면 보이콧하겠다 말해놓고 다음날 추경에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를 포함해서 어떤